안녕하세요. 가디언즈 치과 대표 원장 정명진입니다. 치과 의사도 이가 시릴까요? 네, 오늘은 그 시린 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치아는요, 체외곽에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범낭질이라는 굉장히 단단한 조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낭질은 치아 머리에만 국한되어 있고요. 이게 뿌리 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얇아져서 치경부, 치아의 목 부분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상아질이라고 해서 약간 약하고 노란색의 빛깔을 띤 상아질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조직이 노출됐을 때 우리는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신경치료 받아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신경이라고 알고 계신 치수 조직, 혈관 다발들이 그 상아질 제일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치아는 치수, 상아질, 범낭질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 세 가지의 크게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가 시린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치경부, 치아의 목 부분에 이렇게 도끼로 찍어 놓은 것처럼 홈이 생기기 때문에 상아질이 노출되는데요. 흔히들 이 홈이 잘못된 양치질에 의해서 생긴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분노의 양치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문질러서 홈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나일론으로 된 그 칫솔모로 치아 표면을 아무리 문지른다고 해서 치아 표면이 손상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스크래치가 나거나 손상된다 하더라도 우리 입안에는 타액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요. 이 타액에 의해서 치아 표면은 끊임없이 재강화가 되기 때문에 칫솔질로 인해 치아가 마모될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홈은 왜 생기냐면요. 우리의 치아들은 지그재그로 물려 있고요. 우리가 윗니 아랫니가 닿을 때마다 머리와 뿌리 사이에서 접히는 힘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흔히들 이 철사나 이런 막대기들 철사를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게 되면 피로 강도가 누적되면서 끊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아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합력, 저장력에 의해서 머리와 뿌리 사이에 접히는 힘들이 누적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피로 강도가 쌓여서 치아가 파절되는 것입니다. 치아가 파절돼서 치경부에 상아질이 노출되면서 시린 것이 가장 일반적인 치아 시림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치근이 노출되는 경우인데요. 치근이 노출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한 잇몸 상태일 때는 이 치아 뿌리를 온전히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지만 잇몸이 주저앉으면서 치조골이 꺼지게 되고 그 꺼진 치조골에 따라서 잇몸들이 같이 내려가면서 치아의 뿌리들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치아의 뿌리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범낭질에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찬 음식을 드시거나 숨을 쉴 때도 찬바람이 들어가면 치아 시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아 균열증인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유독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죠? 다들 이약 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윗니 아랫니가 다 있고 치아를 꽉 깨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치아가 많이 힘을 받다 보니 치아가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깨져나가고 부서지기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금이 생기면서 범낭질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상아질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도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충치와 그리고 오래된 보철물의 경계들이 안 좋아지면서 생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충치가 생겨서 범낭질이 탈해가 돼서 범낭질이 심지어 깨져나가거나 구멍이 뚫리면서 상아질에 우리가 찬물질이나 찬 음식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보철물들은 오래 쓰시면서 뒤틀리거나 경계가 파절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접착했던 성분들이 씻겨 나가면서 그 안쪽까지 음식물들이 들어가거나 찬 물이 닿아서 시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그 외의 사항을 생각해 보면 치아 미백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린 증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아 미백이라고 하면 치아 표면에 약간 산 성분을 가해서 표면에 묻어 있는 유기질, 무기질의 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치아에 구멍이 빵빵빵빵 뚫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실제로 그 다공성의 표면을 가지고 있는 치아의 표면이 깨끗해지면서 거기 박혀있던 때들이 빠지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입안에는 타액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요. 이 타액들이 다시 치아 표면에 스며들어가서 표면을 재광화시키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어도 수일 이내에 시린 증상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린 치아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초기에 시린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그리고 치경부의 홈이 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각 과민 처치라고 해서 치아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코팅하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재료들이 다 효과가 있고요. 그런 재료들을 발라서 일시적으로 표면을 코팅해 주기 때문에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 주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닦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잘 닦아지면 노출된 상아질에서 2차 상아질, 3차 상아질이 만들어지면서 시린 증상들을 스스로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홈이 커져서 이제는 떼어줘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레진이라든지 글래스 아이노머, GI 같은 재료로 홈을 메꿔주는 게 시린이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더 치아가 깨져서 나중에 부러진다거나 치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잇몸이 안 좋아져서 치근이 노출돼서 상아질이 노출된 경우는요, 잇몸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다만 잇몸 치료를 하신다고 해도 이게 주저앉은 잇몸이 다시 차올라서 정상적인 잇몸 높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일부 국소적으로 이렇게 잇몸이 꺼진 경우에 차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잇몸 치료를 해서 더 이상 꺼지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양치질을 잘 하셔서 노출된 치근은요, 2차 상아질, 3차 상아질이 만들어지도록 하셔야지 시린 증상도 완화되고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균열증에 의해 생기는 치아 시림이라든지 치아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밤에 이갈이 장치를 끼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요, 의식이 있고 본인이 습관을 교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거나 집중해서 업무를 보실 때 내가 이를 꽉 물고 있다 그러면 떼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을 주고, 하지만 주무시는 동안에 특히 이갈이는요,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이를 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를 가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갈이 장치를 쓰시면 윗니 아랫니가 서로 닿아서 힘을 주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오래오래 쓸 수 있게 도와주게 되고요. 시린 증상이 생길 가능성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시리면 대부분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나이 탓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치아가 시린 이상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치과를 꼭 방문하셔서 왜 시린지 이유도 찾으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셔서 건강하게 치아를 오래오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린이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시린 치아의 이유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